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브레인 광화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박진수입니다.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 크게 직장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보통 직장인들이 상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나 고위직 임원들도 실제로는 부하 직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남들이 알게 되면 좀 창피할까 봐 또는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병원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33세 여자 환자였고요.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상사한테 새벽에 전화가 온다. 업무의 난이도가 내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다. 본인이 회사와 관련된 꿈을 꾸고 자다가 깨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다. 단어가 잘 떠오르질 않는다. 전화가 오면 또 겁이 나고 횡설수설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떠오른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또 이어서 살펴보면 52세 남성분이셨는데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임원으로 내가 승진을 했는데 실적 압박이 좀 심하다. 또 부하 직원들이 지금 업무 태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답답하고 화가 난다. 머리에 내가 안개가 낀 것 같이 멍하다. 하염없이 좋았다가 하염없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 나는 좀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한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를 하고 신경 호르몬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환자분들을 좀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뇌의 기능이 저하된 부위에 따라서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들이 어떤 묶음이나 패턴화되어 나타난다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에 해당하는 TCI 프로파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질 항목 중에서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97점, 자극 추구는 이제 97점, 위험 회피는 99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고 스트레스를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이 또 스트레스에 좀 둔하고 또 스트레스에 더 강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케이스에 있는 분의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검사한 어떤 분의 사례를 가지고 온 TCI 프로파일 그림인데요. 요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했던 분과는 좀 달리 자극 추구나 위험 회피 점수가 12점이나 19점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좀 덜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주관적인 검사를 했을 때도 본인이 느끼기에 불안감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감 같은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객관적인 정량 뇌파 검사 같은 걸 이제 확인해 보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굉장히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할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불행히도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담아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과거력을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그 과거력을 지금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 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렸을 때 상처가 되면서 잠재의식에 그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요인으로 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과거력을 어렸을 때 좀 가정폭력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케이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 그 어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남게 되면서 또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도 스트레스를 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과거의 경험이나 뭐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단순히 그런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서 정량뇌파 검사와 같은 이런 객관적인 검사는 뇌의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진단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